안녕하세요. 저는 이혼녀입니다. 뭔가 어딘가에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조금 많이 망설여지고 있는데 역시 제 첫 결혼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사고 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결혼 생활 4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난 이후 여느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가볍게 맥주를 한잔할 수 있는 호프집에서 저녁 타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저녁 8시부터 가게 마감 시간까지 말이에요. 그때 가게를 새벽 2시 또는 3시쯤에 마감했으니 거의 6, 7시간 정도 일을 했네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자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일하는 강도도 조금 센 편이었고 또 마감 시간이 늦은 새벽이기도 하고 저 혼자만 여자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항상 저만 차를 태워 집 앞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순진하고 어렸던 저는 그런 사장님의 친절에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그 사람이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보다 9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중에서 5일 정도를 일했었는데 매일마다 귀찮은 티 한 번 내지 않고 매번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돌아가는 모습에 저는 자상한 사람이라 아주 큰 착각을 했었죠. 나이가 어렸던 저는 뭔가 그런 모습들에 어른스러움을 느꼈었나 봅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짝사랑을 무럭무럭 키워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조금 긴장한 듯한 사장님의 모습에 제가 의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린 후 차에서 내리려던 그 순간 사장님이 저를 못 내리게 막으시며 다짜고짜 저를 안으며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 그런 모습들도 박력 있게 느껴졌고 저를 리드하는 모습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전 수줍게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사장과 직원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다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도 했죠. 당시 제 나이가 23살이었어요.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친 듯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친정에서 반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거셀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제게 아이를 당장 지우라고 소리 지르는 부모님의 모습에 어렸던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제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알던 우리 부모님이 맞는지 너무하다 생각했죠. 전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고 그대로 남편을 따라 시댁에 들어갔어요. 제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었죠.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 자신만 믿어달라고 가슴을 치며 호언장담을 하던 남편의 말만 믿고 천륜의 연까지 끊어가며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남편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시댁과 합가를 시작했죠. 아직 제가 어려서 모든 것이 서툴 테니까 시부모님께 배우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연애를 하던 시절 자상하고 다정하고 그래서 어른스러웠고 항상 의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결혼 전과 완전히 딴판이더군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좋았냐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사이코 같아요. 사람을 들들 볶다가도 깔깔 웃으시고 그렇게나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셨습니다. 배가 불러온 임산부였던 저를 굳이 꿇어앉혀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한참 동안이나 연설을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그 성질머리를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계속 대를 이어야 한다며 닥달하질 않나
밭이 좋아야 씨가 자랄 텐데 영 쓸모없어 보인다고 탓하지를 않나. 시부모님 덕분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유산을 할 뻔했을 때도 그저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나 몰라라 하며 단 한 번도 지켜주지 않더군요. 다행히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멋있는 왕자님이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원하던 손주를 시부모님 품에 안겨주며 제 처지가 조금은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착각이더라고요. 저는 산후조리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아들 낳았는데 수고했다고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실 줄 알았는데 출산하고 게으르게 누워만 있느냐고 오히려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났습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출산을 한 이후에도 툭 하면 제가 남편의 인생을 발목 잡았다고 염치도 양심도 없는 애라고 비난하셨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이딴 것이 굴러들어왔냐고 욕을 하셨죠. 가만히 잘 계시다가도 제 머리를 쥐어박으시면서 성질을 있는 대로 내시기도 하셨고요. 제가 그 무엇보다 더 화가 났던 것은 제가 낳은 제 아들을 제가 돌보지 못하게 막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린 네가 대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토달지 말고 바닥이나 닦으라며 제 품에 있던 아들을 빼앗아 본인 품에 안으시고 제 얼굴에 걸레를 집어던지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매번 혼전 임신으로 사고쳐서 가진 것 없이 애만 딸랑 임신해서 시댁으로 기어들어왔다고 욕을 들으니 제가 죄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했죠. 지금의 저라면 아이를 나 혼자 만들었냐고 바락바락 대들기라도 할 텐데 어렸던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무척이나 잘 대해줘서 버틸만 하기도 했습니다. 빵긋 웃는 제 아들 얼굴을 보면서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미친 듯이 날아오기 시작하더군요. 깜짝 놀라 서류를 확인해보니 남편을 향한 고소장이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가관이더군요. 심지어 피해자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만두고 난 이후 남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새로 뽑은 여직원이었어요. 엄청 예쁜 여직원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여직원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나 졸졸 쫓아다녔고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쫓아가기도 했고 사장이란 직위를 통해 갑질과 함께 개인 번호로 연락하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문자들을 보냈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걸 견디지 못해 그 여직원이 남편을 신고한 거였고요.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따지고 들었더니 남편은 어디 여자가 떽떽거리고 앉아있는 거냐며 제 뺨을 내려치더군요. 게다가 오히려 시부모님도 남편을 혼내기는커녕 저를 혼내셨죠.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지. 이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또 저를 탓하는 그들을 보며 모든 것이 모자란 내 탓이라 여기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엔 조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등살에 제 탓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곳에서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고 결혼 4년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모르는 여자와 갓난아기가 거실에 있더군요. 남편과 함께 말이에요. 무슨 상황인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 갓난아기가 남편의 애라고 합니다. 함께 있는 여자는 심지어 옆집에 살고 있었던 여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집에 있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애까지 만들어 온 것이었던 거죠. 옆집 여자는 저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대학 졸업장 하나뿐이었는데 그 여자는 어엿한 직장도 있지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지.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 남편, 그 여자까지 제게 집에서 못 만들고 나가라더군요.
제 아들은 내버려두고 저 혼자만 말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제 품에 안겨 곤히 잠들었던 아들이 빽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제서야 눈에 뭔가 벗겨지듯 제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저녁 찬거리를 산 장바구니와 수중에 남은 거스름돈 몇만 원과 품에 안긴 아들이 전부였죠. 근데 참 그때 연을 끊고 지냈던 제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이 내치면 보호소를 가던가 하기로 하고 말이에요.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냐는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나야. 두 글자를 한참 만에 겨우 내뱉으니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렸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결혼해서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제 나 인정해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힘들게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년 만에 돌아온 딸은 삐쩍 말라서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한 손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제 꼴이 얼마나 볼썽사나웠을지 짐작도 되지 않아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엄마는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고 저도 그때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부모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미안해. 그런데 한 번만 도와줘. 나 엄마 아빠 자식이잖아. 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못난 딸을 용서해 주셨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그간 법원에서 받은 고소장들의 이력들과 옆집 여자와의 불륜과 그 결실인 갓난아이까지 증거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집안의 손바닥 위에 올라간 장난감 취급만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제 부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온 힘을 다해 제대로 반박하기 시작하니까 그쪽 집안에서 깨갱하며 합의를 요청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모든 결정권들을 부모님께 일임했고 부모님은 당연히 합의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시부모의 학대들은 주위 이웃분들의 증언으로 증거가 충분했고 옆집 여자는 우리가 부부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간녀로 고소도 가능했고 남편 또한 그동안 아이에게 무심했던 것과 아내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는 것 또한 많은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집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걸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에게서 막대한 위자료를 책정받았고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들고 와서 친정에서 함께 기르기로 했지만 아쉽게도 친권을 박탈하지는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권은 줘야 되는 게 한국의 법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대로 면접 교섭권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되었다 했습니다. 괜히 하나 있는 아들만 혼란스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 4년 만에 이혼했고 당시 아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벌써 8살입니다. 저는 그 사이 남자친구도 생겼고 내년에 결혼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애가 딸린 이혼녀라서 재혼에 대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생명은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게다가 저는 재혼이지만 남자친구는 초혼이거든요. 더는 시댁의 거센 방대를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수차례 남자친구의 마음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제게 마음을 표현하고 시댁마저도 설득하겠다고 해줬고 결국 저도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허락했고 함께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제 아들을 정말 자신의 아들로 여겨주고 있고 시댁에서도 감사하게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차별 하나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계시고 제 아들과도 몇 번 만남을 가지셨는데 무척 예뻐해 주셨거든요. 제게 이혼 경력이 컴플렉스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흠으로 잡힐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은
제 심정을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차별 없이 따뜻한 시선이 저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드디어 제게 제대로 된 사랑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무척이나 만족하셔서 결혼하는 데 모든 지원도 부담해 주시기로 했죠. 제 아들도 삼촌보다는 새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린 새로운 가족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겐 앞으로 행복만 펼쳐지겠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전 남편이 아이를 빌미삼아 연락 오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다며 물놀이를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이것저것 노력하기 시작하더군요. 낚시를 가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야구를 하기도 하고 저는 아빠 노릇을 늦게라도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함께하자고 권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거길 따라가나요? 당장 눈앞에서 꺼지라고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내쫓고 아들만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잘했다고 온갖 불쌍한 척을 하며 시무룩해 하는 꼴을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들이 저를 쪼르게 하도록 시키지를 않나 주둥이를 삐죽 내밀면서 투정을 부리는데 입을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더러 아이 문제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이제껏 양육비조차 제대로 안 준 사람이 갑자기 아이 문제를 운운하니 걱정이 되어 결국 만났어요. 사실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면 완벽하게 남이 될 수 있지만 아이가 있을 때 이혼하면 완벽한 남이 될 수 없거든요. 아이에 관해 계속해서 상의를 하게 되니까요. 그게 교육이든 훈육이든 뭐든 말이에요. 아이 문제로 인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났더니 전 남편은 제게 재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아이에게 가장 아빠의 존재가 필요했던 시기에 아이 옆에 있어준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거든요. 아이도 그래서 남자친구를 새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남편은 아빠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옆집에 사는 아저씨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다시 합치고 살자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 보니 말문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무슨 헛소리냐고 화를 벌컥 내니까 흥분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보래요. 아니, 우리 아이만 생각하자고. 아이에게도 부모 둘 다 있는 환경이 더 좋을 거 아냐. 하면서 끔찍하게 아들을 위하는 척을 하는데 기도 안 차더군요. 그렇게 좋아 죽던 불륜녀는 어쩌고 나랑 아들 내팽겨치고 4년 만에 찾아와서 속을 뒤집어 놓냐고 하니까 저를 붙잡고 구구절절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소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이혼 후에 혼외자를 낳아준 그 옆집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시부모님 말씀에 바락바락 대들고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고 게으르게 살더랍니다. 그렇다고 밥을 잘하기를 하나 시킨 것을 잘하기를 하나 그저 누워서 빈둥거리며 TV나 보고 그러는 모습에 시부모님이 한마디 거들면 오히려 두 눈 똑바로 뜨고 말대답만 하기 시작해서 특히 시어머니가 뒷목을 몇십 번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처인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 여자에게 잔소리를 했더니 애를 들쳐안고 가출했다 들어오길 반복했답니다. 그래도 이미 엎어진 물이겠거니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정도 전에 옆집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갑자기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다가 알게 되었는데 옆집 여자와 전 남편 사이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친자검사를 의뢰했더니 99.8%의 확률로 친자검사 결과가 불일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혼 소송하고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 나 이제 잘할게. 우리 다시 합치자. 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당신한테 모질게 대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엄마랑 아빠도 너 다시 돌아오면 잘 대해주시겠다고 약속도 했어.
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 황당해서. 야, 너 혼자 무슨 망상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돌았다고 그 미친 집구석에 제 발로 들어가니? 나 그리고 내년에 재혼해.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게 무슨 무례야? 내가 아직도 그때 너 만나던 멍청한 시절로 보이니? 그냥 돌아가. 제발 머리 아프게 하지 좀 말고.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민우는 어쩌고? 아니, 넌 엄마 맞냐? 무슨 재혼이야? 어이가 없어서. 넌 그럼 아빠가 맞아서 옆집 여자랑 바람나서 나한테 이혼당했냐? 제 말에 씩씩거리면서 한참을 아무 말 없더니 두고 보자는 한마디만 내뱉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묘하게 불안감이 느껴졌었어요. 사실 전 남편이랑 이혼하면서도 아들 양육권을 제가 들고 오는 부분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시부모님의 손주 사랑이 정말 못 말리셔서요. 혹시 이번에도 그럴까 싶어서 사설 경비업체에다가 제 아들의 신원보호를 의뢰했고 당장 제 남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 전 남편 쪽에서 다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는 소송을 걸어오더군요. 심지어 아들을 저와 상의 없이 시댁에 끌고 가려는 정황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설 경비에 의뢰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을 눈뜨채로 빼앗길 수도 있었던 거였죠. 사실 저와 지금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해준 든든한 남자친구는 직접 이 소송의 변호를 맡았고 남편이 그간 양육비를 일절 보내지 않았다는 점, 주 양육권자인 엄마 모르게 아들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이 남편과의 합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 삼아서 강하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시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전 남편의 소송은 기각이 되었죠. 소송 과정 중에서 판사님께서 제 아들에게 누구와 살고 싶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저도 전 남편도 아닌 제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남자친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제 아들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지긋지긋한 전 남편을 남자친구가 아주 멋있게 퇴치해 주었고 지금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전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제게 문자와 전화를 걸어오면서 지긋지긋하게 굴기 시작하는데 제가 또 소송당하고 싶냐고 답장을 보내면 귀신같이 조용해지고 있어요. 제 예비 신랑이 변호사인 걸 안 이후부터 다시 꼬리를 팍 내린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평화롭게 내년 봄에 있을 결혼 준비를 아들과 이제 제 남편이 될 예비 신랑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잘 살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평안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